비트코인은 하락 통로에 있으며 일본 엔화와 미국 주식, 비트코인 간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에는 해킹 활동이 극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불확실합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SEC 의장을 해임할 것을 약속했으나 카말라 해리스가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후 갱 60일에 주문이 시작되며 세 가지 지표가 상승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 창펑이 9월에 출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NB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Users are still using Binance. NFC 기능 개방으로 아이폰이 만능 카드로 사용 가능할까? 암호화폐로 24시간 자산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8월 20일 화요일, 여기는 BIT코인 TV 한국어 채널입니다. 저는 마이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였으며 24시간 동안 1,5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이 하락 통로에 있으며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여러 번 하회한 결과 비트코인 UTXO의 ATH 구간에서 현재 가격이 2,9985달러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하락하기 쉬우며 상승하기 어려운 통로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엔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지난주 목요일 이후 2.4% 상승하면서 글로벌 리스크 자산의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선물은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소형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미국 주식과 함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8월 20일 저녁 미국 주식이 강세로 시작하면서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넘어서 회복했습니다. 현재는 상승장에 있지만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수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3월 초 116쪽 39만 개에서 70.69만 개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약세장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는 주로 미국 주식의 유동성 부족과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흡수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요 거래소의 30일 자금 비율이 평균적으로 0.1%를 초과하며 비난체와 OKX 등 주요 거래소의 주요 토큰 30일 자금 비율은 0.3%와 0.5%에 달하며 강한 상승 전망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하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롱숏 비율은 50.294%와 40.966%로 균형을 이루며 가격 상승 후 롱숏 비율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비록 시장이 큰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자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고 관망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은 8월 15일에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8월 19일에 86만 72929 비트코인에 도달하며 8월 초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은 8월 동안 계속 증가하여 8월 20일에는 1,774번조 58억 개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각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분야에 새로운 자금을 주입했지만 이러한 자금이 모두 거래소로 유입되지 않고 체인상의 자금으로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30으로 회복되었고 활성 주소수와 신규 주소수는 각각 수만 개와 10만 개 정도 증가하여 거래자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업계의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2021년에 대통령 바이든에 의해 SEC 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코인베이스, Kraken, 유니스왑 등 산업 선도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에서 반발을 사왔습니다. 그의 SEC 임기는 2026년까지 이어지지만 전 대통령 트럼프가 재선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며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발언에 암호화폐 업계는 들끓었으며 이제는 겐슬러의 얼굴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트럼프의 경쟁자인 카말라 해리스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Day one,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워싱턴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명의 상원 베테랑 직원이 카말라 해리스가 11월에 승리할 경우 게리 겐슬러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그가 SEC 의장직을 사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새로운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이것이 허위 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공화당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투표를 늘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며 사실이 아니더라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it is. I have wondered. There's speculation that he's interested in the Treasury Secretary position at some point. What does the Treasury Secretary Protecting fiat from the government? I mean, very focused on.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it myself because he definitely.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지연된 것을 언급하며 갠슬러가 미국 재무장관을 맡기를 바란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법정 통화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여러 번 방해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갠슬러는 클린턴 대통령 해에서 재무장관으로 근무했으므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게리 갠슬러의 해임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직책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옐런, 해리스, 자넷 옐런 등이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며 해리스가 집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발언권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은 어제 저녁 6시에 57,600달러까지 하락한 후 반등하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에는 다시 6만 달러를 돌파하여 최고 60.20달러에 도달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4.9% 상승했습니다. 또한 글라스노드의 호돌 웨이브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 최고점에서 2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다수 기간 동안 약 74%의 비트코인이 이동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있음을 나타내며 시장의 FUD, 공포, 불확실성, 의심은 단지 환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미국 대선의 접근으로 인해 미래의 가격 예측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두 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1930년대 초 일본의 기자에 의해 발명된 기술 분석 지표로 시장의 트렌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원과 저항 및 그 강도를 나타내며 투자자들이 진입 및 퇴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석가 타이튼 오브 크립토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를 확인한 결과 비트코인이 탱칸선 위에서 마감되었고 현재 키준선을 향해 회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에일란 타딩라데는 MACD 지표에 기반한 상승 신호로 인해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올해 4월 중순 반감기 이후 약 125일이 지났으며 과거 주기를 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약 160일이 지나면 가격이 급등하는 포물선 단계에 들어갑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은 새로 돌파하기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으며 예측 시간은 9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6만 달러의 대위는 여전히 강세 시장의 생명선으로 간주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6만 달러는 이전 강세 시장의 정점 지역이자 현재 기술 차트의 넥라인입니다. 6만 달러를 넘는 것은 큰 주기의 돌파가 여전히 유효함을 나타냅니다. 둘째, 이번 강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6만 달러 이상에서의 거래량이 75%에 달하며 시장의 활발한 투자자의 비용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6만 달러 이상에서 유지하는 것은 강세의 공격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2024년 2월 이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하회할 때마다 반등이 발생하며 이번 조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방어 방역 능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2차 저점이 있든 없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라져도 전설은 남습니다. 자오창펑이 9월에 출소한 후 바이낸스를 다시 장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급여가 전통은행을 초과하고 있으며 정부는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에 폭풍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장 동력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복역 중인 옛날 화인 1위 자산가이자 비난치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 창펑 CZ이 곧 출소할 예정입니다. 1977년 장수 리엔 윤강, 리윈강에서 태어난 CZ는 2017년에 바이낸스를 설립했습니다. 비난체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CZ도 암호화폐 분야의 유명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 시장의 확대와 함께 규제도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즈가 정부의 모든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금 세탁 혐의로 바이낸스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후 시즈는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자금 세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개에 따라 미국 법원은 여러 차례 이전의 결정을 번복하였고 결국 올해 4월 시즈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연방교도소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 창펑, 시즈부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 정보에 따르면 47세의 아시아계 남성 자오 창펑은 2024년 9월 29일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시즈는 여전히 재봉틀을 밟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이낸스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설립 7주년을 맞았으며 전 세계에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사용자가 바이낸스에 등록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현재 1일 거래량은 253억 달러를 넘으며 2위인 코인베이스의 1일 거래량은 33억 달러입니다. 이는 바이낸스의 규모가 코인베이스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that's really important. Users are still using Binance. In terms of its operations, the board is basically packed with a lot of those who were close to CZ during his time as CEO. His partner or former partner, who is the mother of his 3 children, is closely involved in the company's operations.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으며 CZ가 곧 출소할 예정입니다. 이 비난체의 전 수장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시장 통찰력으로 비난체를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진시켰습니다. CZ가 은퇴했을 때 사람들은 바이낸스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현재는 허위 희의의 잦은 발언으로 이 대선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FRB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글로벌 자본시장에 많은 자금 유동성을 풀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이낸스의 어떤 움직임도 시장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높으며 CZ의 출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출소 전에 과열된 시장 반응은 큰 호재를 가져올 것이며 BNB는 곧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 국가의 암호화폐 분위기를 야만적이라고 표현한다면 당연히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은 암호화 분야에 거의 접촉하지 않던 상태에서 고속 인터넷과 높은 학력 인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암호화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활발한 거래량과 과감한 도전의 정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김치 프리미엄과 상장시 상승 같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암호화 산업의 높은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은 한국 암호화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Korean retail market is one of the biggest in the world. We saw that with XRP specifically. The surge of XRPs clearly was related somewhat to Korean retail traders who were investing heavily in that token. But also, there's a lot of building happening in Korea. There's a really strong gaming community. 최근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직원 및 임원의 평균 수입이 1억 3,373만 원에 달하며 한국 4대 주요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인 1억 1,6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급여 상승은 2024년 시장의 우수한 성과 덕분이며 특히 미국 SEC의 암호화폐 ETF 승인 덕분입니다. 그러나 7월 하순 한국에서 시행된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은 한국 암호화 산업의 투명성을 목표로 했지만 한국 암호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프비트, 비탐 등 주요 거래소의 월 평균 상장 코인은 25개에서 11개로 급감했으며 거래량과 비트코인 자금 비용률도 여러 방면에서 감소했습니다.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전 세계 암호화 산업의 불황과 프로젝트 발행이 더 신중해진 것이 한국 시장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소규모 자금이 주를 이루는 환경에서 기존 금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의 발표는 한국의 암호화 산업 스튜디오, 소규모 프로젝트 팀 및 과학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 투자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의 발표와 시행에는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암호화 시장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지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주키가 공식 소셜 플랫폼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단편을 공개하며 It is a trap 이라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성 캐릭터와 비인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 제작자 안수현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상장기업 메타플라넷 잉크의 CEO 사이먼 게로비치가 X에서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5억 엔을 추가로 투자하여 약 57.27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8월 20일 현재 메타플라넷은 약 306.68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34.5억 엔을 지출했습니다. 소라나 기반의 연구 거래 프로토콜 드리프트가 BET라는 이름의 예측 시장을 출시했습니다. 드리프트의 공동 창립자는 BET가 Bullish on Everything의 약자이며 드리프트의 기술 스택을 활용해 교차 담보 거래와 수익 지급 기능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르다노의 네이티브 토큰 ADA가 시가총액 상위 10대 토큰에서 탈락하여 현재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ADA의 현재 시가총액은 119억 달러로 TR온의 TRX 토큰 뒤에 있습니다. 아캄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오늘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총 약 10,576원.832 ETH를 전송했으며 이는 약 2,754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내저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